작년 이맘때쯤 내 삶의 중심이던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모든 것이 평소처럼 흘러가는 듯 보였어요. 아버지는 변함없이 새벽 4시, 오랜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어긋난 적 없는 그 시간에 조용히 잠에서 깨셨습니다. 매일 반복되던 익숙한 일상이었죠. 몸을 일으키시며 습관처럼 화장실로 향하려는 찰나 단지 침대에서 화장실까지의 몇 걸음. 불과 몇 초 남짓한 그 짧은 거리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지막 발자국이 될 줄은요. 그 순간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절박한 외침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나는 곧장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버지는 싸늘한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그 모습은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림자처럼 마음속에 남아버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까지의 시간은 고작 몇 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몇 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하게 느껴진 시간이었어요. 손끝에서 점점 식어가는 체온을 붙잡으며 어떻게든 그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수없이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는 그날의 슬픔에 또 다른 무게를 얹었습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말씀에 나는 무력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 나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이와 같은 위기에 매일같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응급실 내원 중 상당수가 아침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아침의 몇 분이 누군가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한 번만 시간을 내어 주변을 돌아봐 주세요. 당신의 부모님 또는 이웃 어르신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위험한 3가지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오랫동안 몸에 뺀 단순한 습관이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같은 아픔이 다른 이에게는 닿지 않기를 바라며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습관은 벌떡 일어나기입니다. 에이,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별 문제 없었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사실 우리 아버지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늘 아침이면 단숨에 몸을 일으키고 곧장 움직이셨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밤사이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복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문득 지난달 부산에서 뵈었던 김영수 할아버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73세 연세에도 불구하고 김 할아버님은 40년 넘게 새벽 일찍 하루를 시작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3시만 되면 몸이 저절로 깨어난다고 웃으셨죠. 하지만 그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조용히 몸을 일으키고 또 한 번에 하루를 여는 줄로만 알았는데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지며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늘 해오던 대로 일어났을 뿐인데 왜 그런 일이 생긴 걸까요? 할아버님의 그 물음이 지금도 가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저 반복된 일상 속 익숙한 동작 하나가 우리 몸에 어떤 충격이 될지 모른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그러니 부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혹은 당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기억해 주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움직이고 호흡을 가다듬는 것. 그 단순한 준비만으로도 우리는 소중한 무언가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간 세상이 꺼지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어요. 눈앞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마치 누군가 내 몸 안의 전원을 하나씩 꺼버리는 느낌이었죠. 전신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심장은 아닌 듯 숨조차 쉬기 어려워졌어요.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다행히도 김 할아버님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다급한 응급처치 덕분에 생명을 구하셨고 그 순간 이후로 살아있다는 것에 고마움을 매일 새기며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 할아버님처럼 운이 좋았던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단순히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그 순간, 그 짧은 찰나에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겪고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간단한 행동 하나가 생명을 위협하는 걸까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단순히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혈압은 평상시보다 약 20-30%가량 낮아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마치 밤새 운행을 멈춘 자동차의 엔진처럼 체내의 모든 시스템이 절전 모드에 들어가 있는 셈이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건 한겨울 식어버린 엔진을 예열도 없이 바로 고속으로 돌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충격은 특히 혈관과 심장에 큰 부담을 안깁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당뇨병을 앓는 분들, 평소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는 분들, 불면증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 또한 같은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침 기상은 하루 중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과도 직결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하루의 시작 습관입니다. 첫 번째, 알람이 울리자마자 무작정 일어나지 마세요. 눈을 뜬 뒤에는 그대로 최소 3분에서 5분 정도 조용히 누워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단순히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며 몸을 깨워줘야 합니다. 코로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과정을 3번 정도 반복하세요. 폐에 신선한 산소가 들어가고 두뇌에 혈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며 그 자체로 몸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누운 채로 발끝부터 깨어나게 해주세요. 발가락을 천천히 오므렸다 펴고 발목을 좌우로 돌려보세요. 그 작지만 규칙적인 움직임이 다리 쪽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마치 얼어붙은 기계에 부드러운 열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몸 전체를 예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절대로 바로 상체를 일으키지 마세요. 옆으로 천천히 돌아 누운 후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반대 손은 무릎 위에 올린 채 천천히 상체를 세워야 합니다. 이 자세는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를 막아줄 뿐 아니라 어지럼증과 낙상의 위험도 줄여줍니다. 서울에서 홀로 지내고 계시는 박명자 할머니는 이 3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큰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귀찮았어요. 평생 몸에 밴 습관을 바꾼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게 익숙했거든요. 그런데도 일주일만 해보자고 마음먹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침마다 느껴지던 어지럼증이 어느 날 사라졌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아침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눈 뜨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하루를 차분히 시작하는 시간이 참 좋아요. 우리는 더 이상 청춘의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 혈관은 점점 유연함을 잃고 작은 변화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처방전이 아니라 단지 몸을 이해하고 아껴주는 작은 습관의 변화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는 오늘을 무사히 열고 내일을 더욱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 그건 거창한 비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는 단 몇 분, 그 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는 벌떡 일어나기라는 아주 평범하지만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습관은 어쩌면 그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행동은 아마 화장실 가기일 겁니다. 밤새 참았던 건 아침에 꼭 봐야 몸이 편해진다. 저희 어머니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의례처럼 하루의 시작을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열어야만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였는지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로 71살이신 할머니는 지난 40여 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는 습관을 지켜오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철칙이자 스스로의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중요한 행위였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알람 소리에 눈을 뜨신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하지만 변기 앞에 앉자마자 눈앞이 갑자기 흐려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억은 병원 천장 아래서 깨어난 그 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화장실 바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단 하루 그 순간 그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죠. 이정숙 할머니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있으며 일부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특히 하루 중 아침 시간대에 화장실 사고 발생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통계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아침 화장실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우리 몸은 수면 중 깊은 휴식 상태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안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일으키고 화장실로 이동해 긴장된 자세에서 힘을 주는 행동은 몸에게는 마치 폭풍 같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변을 보기 위해 폐에 압력을 가할 때 순간적으로 혈압이 더욱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해 머리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급감하면서 심한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증상은 특히 겨울철에 더욱 자주 발생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 찬 공기로 가득한 욕실 바닥을 밟는 순간 몸의 혈관은 갑작스럽게 수축합니다. 차가운 환경에서 힘을 주게 되면 혈류가 급속도로 압박을 받으며 심장과 뇌로 전달되는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장이 받는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며 심한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기던 화장실에서의 몇 분이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을 앓고 계신 분들은 혈관의 탄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그런 분들의 혈관은 마치 오래되어 갈라지기 시작한 고무 호스처럼 급작스러운 압력 변화에 쉽게 파열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으니 앞으로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야말로 가장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몸은 하루하루 나이를 먹고 안에서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속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침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닌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민감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아침이 더 이상 무심한 습관으로 시작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평생 해왔던 아주 익숙한 습관이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더 민감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에 취약해집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에 맞춰 우리는 어떻게 아침을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눈을 뜨자마자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지 말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적어도 5분 정도는 조용히 침대에 앉아 몸을 천천히 깨워줘야 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루를 안전하게 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예열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해주면 장이 부드럽게 깨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배변을 준비하게 됩니다. 억지로 힘주지 않아도 우리 몸은 스스로 리듬을 회복하죠. 세 번째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특히 복부와 허리를 중심으로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의자에 앉은 채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거나 복부를 살짝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장실에 가기 전엔 집안을 잠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몇 걸음만이라도 천천히 움직여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질 위험도 줄일 수 있어요. 이 간단한 4가지를 실천한 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대구에 거주하시는 박영호 할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어지럼증이 심했어요. 특히 겨울철엔 아찔할 정도였죠. 근데 이제는 천천히 움직이고 물도 마시고 좀 걸은 다음에 화장실 가니까 머리가 맑고 속도 훨씬 편해요. 요즘은 오히려 아내한테 오늘도 무사히 다녀왔어 하고 자랑합니다. 실제로 충남 천안의 한 요양병원에선 이 아침 준비 루틴을 전 직원과 입소자에게 적용한 결과 아침 시간대 화장실 관련 사고가 무려 8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때론 생명을 지킬 만큼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자주 오르내리는 분, 당뇨병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아침 배뇨 시간이 긴 분, 불면증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낮은 분, 평소 변비로 화장실에서 힘을 오래 주는 분. 이분들은 모두 아침 화장실에서 실신하거나 낙상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아침 화장실에서의 사고는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되지만 한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늘 해왔던 방식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서서히 바뀌고 그 변화에 우리가 먼저 적응해야만 합니다. 습관도 방법도 생각도 조금씩 달라져야만 진짜 건강한 삶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절대 아침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2가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벌떡 일어나기, 두 번째는 기상 직후 화장실 가기.
이 두 가지만 주의해도 많은 위험을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할 세 번째 행동은 어쩌면 이 중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매서운 계절엔 정말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찬물 세수입니다. 찬물로 세수해야 정신이 번쩍 들지. 그래야 하루가 시작된 느낌이 나잖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병철 할아버님도 그랬죠. 그분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아침을 맞이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활력이고 건강의 비결이라 믿으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최병철 할아버님은 40년 넘게 변함없이 매일 아침이면 찬물로 세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야 정신이 번쩍 들지, 피부도 탱탱해지고 말이야. 그에게 그 차가운 물줄기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자 몸을 깨우는 일종의 전통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물이 너무 차서 기분이 상쾌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슴이 욱신거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찬 기운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놀란 사모님이 곁에 계셨기에 빠르게 응급차를 부를 수 있었고 최 할아버님은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갑작스럽게 수축하면서 협심증이 유발된 겁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는 그 순간 우리 몸은 위협을 감지한 듯 자동으로 방어 반응을 시작합니다. 체온을 지키기 위해 혈관은 순간적으로 수축하고 이 반응은 특히 수많은 미세혈관이 밀집된 얼굴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갑작스러운 수축이 혈압을 급변하게 만들고 심장에 강한 부담을 주는 겁니다. 아침이라는 시간대 자체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밤새 휴식했던 몸은 경직되어 있고 혈관 역시 탄력을 잃은 채 차가운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면 혈관의 수축은 더 격해지고 심장에 전달되는 충격은 몇 배로 커지게 되죠.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 아침 시간에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비율은 다른 계절에 비해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욕실, 특히 세수나 샤워 중 발생하는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청주에 거주하시는 김영희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저씨도 평생 찬물 세수만 고집하셨죠. 추워도 늦어도 무조건 찬물. 근데 작년 겨울 아침, 그날도 평소처럼 욕실에서 찬물로 세수하시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내가 그때 따뜻한 물 좀 쓰시라고 조금만 더 강하게 말렸더라면. 그날 이후 할머니는 모든 지인들에게 단 하나의 말을 꼭 전하신다고 합니다. 절대 찬물로 세수하지 마세요.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그건 언제든 마지막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 세수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하셔야 합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너무 차갑다면 따뜻한 물을 미리 받아두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부와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세수하기 전 반드시 손으로 물 온도를 확인하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처음 나오는 물이 너무 차가워 피부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몇 번 물을 던져보며 온도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세수는 천천히 부드럽게 하세요. 얼굴에 세게 물을 끼얹기보다는 손바닥에 물을 담아 살포시 얹듯이 쓰다듬듯이 씻어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강한 자극은 피하고 신체를 깨우듯이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세수 전에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해주세요.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가볍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혈류순환을 돕고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실버타운에서는 이 세안 준비 습관을 입소자 전원에게 적용한 뒤 겨울철 아침 시간대의 응급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평소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분,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혈관이 약해지신 분, 심한 냉증이나 저체온증 증세가 있는 분. 우리 몸은 날씨와 나이에 따라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젊을 땐 거뜬했던 습관도 어느 순간 몸에 과도한 자극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몇 분, 작은 선택 하나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부터는 미지근한 물 한 바가지와 천천한 동작으로 나를 다정하게 깨워주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 조심성 하나가 내일을 더 안전하게 맞이하는 시작이 되어줄 테니까요. 손발이 늘 싸늘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종종 저리거나 어지러운 분들, 당뇨로 인해 몸의 반응이 둔감해진 분들에게 찬물 세수는 단순한 아침 습관이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자극이고 나이가 들수록 그 자극은 더 이상 활력을 주는 수단이 아니라 심장에 부담을 주는 위협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들잖아. 그게 뭐 어때서?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젊을 땐 그 찬기가 오히려 에너지를 불러오는 느낌이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몸은 점점 더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유리 그릇처럼 변해갑니다. 외부의 자극에 더 민감해지고 내장기관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존재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3가지 아침 습관. 벌떡 일어나기, 기상 직후 화장실 가기, 찬물 세수. 이 모든 건 오랫동안 익숙하게 반복해왔던 일들이죠. 어쩌면 내 방식이 틀릴 리 없다는 믿음 아래 평생을 함께했던 루틴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익숙함이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앞선 3가지보다도 더 놀라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건강을 위해 꼭 해야 한다고 믿어왔던 그 습관이 때론 몸에 되레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하려면 아침은 절대 거르면 안 돼.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습관은 아침 밥 챙겨 먹는 거야. 아마 이 말을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명자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눈을 뜨고 부지런히 하루의 첫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밥을 안치고 된장국을 끓이고 생선을 굽고 나물을 무치고 어지간한 집밥 상차림보다 더 정갈하고 든든한 식단을 아침마다 차리셨죠. 아침은 꼭 챙겨야 건강해. 젊을 때부터 늘 그렇게 해왔어. 하지만 확고한 신념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작스레 심한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을 겪으셨고 병원에서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무거운 아침 식사가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난 직후 약 12시간가량 교감신경계가 매우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대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심장 박동도 불안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을 먹게 되면 위는 소화를 위해 더 많은 혈액을 끌어들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심장에 큰 부담이 전가됩니다. 특히 아침에 피해야 할 음식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생선구이나 기름에 부친 전, 튀김류 등 지방이 많은 음식, 그리고 된장국, 김치찌개 같은 염분이 높은 음식, 심지어 찬밥에 차가운 국, 이런 조합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위장을 급격하게 긴장시키며 결국 심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많은 밥, 씹기 힘든 딱딱한 반찬들도
아침 시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김철수 할아버님의 사례는 특히 경각심을 줍니다. 40년 넘게 아침이면 꼭 된장국 한 그릇을 먹었어요. 그게 내겐 보약이었죠.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된장국이 내 혈압을 올리고 있었던 거라고. 그 말을 듣고서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위험한 방식으로 아침을 시작해왔는지 깨달았죠. 김 할아버님은 그날 이후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쿡은 미지근한 물에 간을 덜어내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던 게 사라졌고 오후까지도 몸이 가볍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일어나자마자 바로 식사하지 마세요.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음식을 넣으면 위장뿐 아니라 혈관과 심장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적어도 30분은 여유를 두고 가볍게 몸을 풀고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신 뒤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우리의 몸은 아직 어둠 속에서 서서히 빛을 향해 걸어 나오는 듯한 상태입니다. 그 여린 새벽의 몸에게 갑작스런 자극을 주는 것은 마치 눈을 감고 있던 사람에게 한순간 강한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아침 식사는 부드럽고 천천히 몸이 깨어날 시간을 존중해주며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눈을 뜬 뒤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하며 기다려주세요. 그 시간 동안은 무언가를 먹기보다 몸이 스스로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숨을 고르게 해줘야 합니다. 잠든 동안 위장도 함께 쉬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음식물은 내장기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의 시작은 무엇보다 가벼워야 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뒤 과일을 먹고 싶다면 껍질을 벗기고 한 입 크기로 잘라 몇 조각만 천천히 드셔보세요. 너무 산도가 높은 과일보다는 사과나 바나나처럼 순한 종류가 좋고 혹은 부드러운 죽, 오트밀 같은 소화에 부담이 덜한 음식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세 번째, 음식의 온도는 반드시 따뜻하게. 찬 음식은 혈관을 갑작스럽게 수축시켜 심장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따끈한 국물 한 숟갈이 차가운 밥 한 공기보다 몸에 훨씬 더 안정감을 줍니다. 네 번째,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은 뒤 20번 이상 꼭꼭 씹는 습관만으로도 소화 효율은 높아지고 위장의 부담은 확연히 줄어듭니다. 급하게 먹은 한 끼는 배는 불러도 속은 더부룩하고 때로는 통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전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이처럼 식사 습관을 부드럽게 천천히 따뜻하게 가꾸는 실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엔 아침만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어요. 근데 식단을 가볍게 바꾸고 꼭꼭 씹으니까 이상하게 몸이 훨씬 가벼워졌더라고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분 좋아요. 하루가 덜 피곤해요.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아침 식사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 당뇨병, 심장질환 등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 평소 소화불량 또는 위장장애를 자주 겪는 분, 밤잠이 얕아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분들은 위장과 심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침의 식사가 오히려 컨디션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말, 아침밥은 꼭 챙겨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 그 말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집어넣는 음식 한 끼가 오히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지만 이제 마시는 것에 대한 경고를 드릴 차례입니다. 그것도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즐겨 마시는 익숙한 전통 음료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시는 박영수 할아버님.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음료가 있었습니다. 공복에 식혜 한 병. 전통 발효 음료니까 장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될 줄 알았어요. 박 할아버님은 그렇게 30년 넘게 매일 아침을 식혜 한 잔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정기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검진 결과를 본 의사의 말에 깜짝 놀라신 박 할아버님은 그제야 매일 마셨던 식혜의 당분 함량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달달한 게 공복에 들어가면 괜찮을 줄만 알았는데 내 몸엔 독이었더라고요.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피로 회복된다는 음료수 하나 마셨어요. 광고에서 숙취 해소에도 좋다길래 그냥 습관처럼 한 캔씩 마셨죠. 그 음료엔 당분과 인공 카페인, 첨가물이 가득했는데 공복에 그것을 넣는 습관이 쌓이고 쌓이다 어느 날 갑자기 속이 너무 쓰라리고 견딜 수 없이 아픈 거예요. 그날 병원에서 위염 진단을 받았어요. 속이 너무 쓰리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에 염증이 심하게 번져 있더라고요. 위벽에 궤양이 생긴 상태였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그날 의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좋은 습관이라 믿었던 것들이 실은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음료, 그것이 이렇게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고 일어난 직후의 위장은 아주 민감한 상태입니다. 밤새 위산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자극적인 음료가 들어오면 위벽은 속수부책으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피해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서서히 축적되다가 결국 위염, 위궤양, 더 심한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위 점막이 얇고 위산 분비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극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특히 조심해야 할 음료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아침엔 커피 한 잔이 기본이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며 속쓰림, 메스꺼움, 심지어는 위경련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커피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언제 마시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시중에서 파는 당분이 높은 음료들. 예를 들면 식혜나 수정과 같은 전통 음료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것이라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당 성분이 매우 높아 공복에 섭취할 경우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찬 음료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물, 아이스티, 차가운 유제품 등은 우리 몸의 심부 체온을 급격하게 낮추며 내장 기관의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이는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장 운동까지 둔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아침에는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권하는 건 바로 미지근한 물, 즉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따뜻한 물입니다. 이 물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돕고 밤새 쌓인 노폐물을 몸 밖으로 부드럽게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물은 심심해서 잘 안 넘어가요 하시는 분들에겐 보리차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카페인이 없고 구수한 맛 덕분에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따뜻하게 마셨을 때 속이 편안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는 레몬을 얇게 썰어 넣은 따뜻한 물, 혹은 테,
대추 같은 과일을 우려낸 온수도 좋습니다. 향긋하면서도 위장을 감싸주는 느낌이 들어 자연스럽게 하루를 부드럽게 열 수 있죠. 강릉의 한 실버타운에서는 아침마다 음료를 전면 따뜻한 물로 바꾸는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소화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입소자 수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간단한 변화가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특히 아래와 같은 분들은 음료 선택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속이 자주 쓰리거나 위통을 경험하시는 위장 질환자,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장 수치가 높은 고혈압 및 당뇨 환자, 커피나 에너지 음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불면증 환자. 이제까지 우리는 아침의 습관들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지 그 민감한 경계선 위에서 살펴봤습니다. 벌떡 일어나는 행동, 찬물 세수, 무거운 식사, 그리고 자극적인 음료까지 이 모든 것들이 평생 몸에 밴 습관이었을지라도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빠짐없이 해오던 행동, 그리고 심지어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행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침 공복에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김정숙 할머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혈압약을 먹은 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먹으라고 하셔서 나는 그냥 눈 뜨자마자 바로 먹었죠. 식사도 전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리만큼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리는 증상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상하게 머리가 핀돌고 속이 쓰린 날이 자주 있었어요. 처음엔 나이 탓인가 했죠. 그런데 병원에서 들은 말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증상의 원인이 다름 아닌 약 복용 방법 때문이란 거였어요. 김정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자마자 혈압약을 꺼내 들고 물 한 컵에 털어 넣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공복에 먹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복용하라는 지시를 공복에 먹으라는 뜻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약물들이 공복 상태에서는 위를 심하게 자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소염진통제, 관절염 치료제처럼 꾸준히 장기 복용해야 하는 약들은 그 위험성이 더욱 큽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이영호 할아버님의 이야기는 그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관절이 안 좋아서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약을 먹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침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고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위출혈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약 성분이 공복의 위장 점막을 심하게 자극해서 손상이 생긴 겁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가장 예민한 상태에 있습니다. 밤새 위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로 위산만 분비되고 위벽은 얇아진 상태에서 외부 자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때 약을 그대로 삼키면 그것이 치유의 도구가 아니라 상처를 내는 칼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약은 언제,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먼저 혈압약과 당뇨약은 아침에 복용하더라도 반드시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식사를 통해 위장의 보호막이 형성되고 나면 약이 주는 자극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소염진통제나 관절염약처럼 위장에 부담이 큰 약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식사 후 10세 20분 안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약을 삼킬 때 사용하는 물의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물만 있으면 아무 온도에나 드시는데 찬물은 위장에 찬 기운을 퍼뜨려 근육을 수축시키고 약의 흡수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체온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부산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약 복용 시간을 식사 후로 통일하고 미지근한 물을 상비에 두는 시스템을 마련한 뒤 소화 불편이나 속쓰림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합니다. 또 한 가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약을 먹는 자세입니다. 그냥 누워서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는 사이 약물이 식도를 따라 원활히 내려가지 못하고 점막에 머물면 식도염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등을 곧게 펴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드시는 것, 그리고 복용 후 적어도 30분은 눕지 않고 앉아 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약이 치료제가 되느냐, 문제의 시작이 되느냐를 가르는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침의 시작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들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벌떡 일어나는 습관, 찬물 세수, 무거운 식사, 자극적인 음료, 공복의 약 복용. 이 모든 것들이 한때는 익숙했던 일상일지라도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하루의 시작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침 운동입니다. 건강을 위해 새벽 공원을 걷는 어르신들, 마을 뒷산을 오르는 할머니들, 추운 날에도 모자를 눌러쓰고 운동장을 도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익숙하고 보기에도 흐뭇합니다. 하지만 이 아침 운동, 잘못하면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시는 박명수 할아버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났어요. 관악산 자락에 발을 딛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그게 벌써 몇십 년 됐으니까 의사 선생님도 항상 말했어요. 운동 습관이 정말 좋으시다고. 그런데 지난달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난히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산에 올랐던 박 할아버님은 산 중턱에서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다리는 휘청였고 눈앞은 흐릿해졌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119에 전화를 걸었는데 숨이 너무 가빠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 있죠. 다행히 구조대가 빠르게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큰일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박명수 할아버님의 아침 산행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운동도 몸이 준비됐을 때 해야지 무조건 일찍 한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또 계십니다. 인천에 거주 중인 김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친구분들과 함께 태극권을 하셨습니다. 물통 들고 양말 2겹 신고 장갑 끼고 습관처럼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평소처럼 몸을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까매지고 어지럽고 마치 바닥이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행히 주변에 있던 분들이 재빨리 붙잡아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날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에 한동안 겁이 나더라고요. 사실 이런 증상들은 단지 운이 안 좋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잠에서 갓 깨어난 뒤 약 2-3시간 동안 가장 불안정한 상태를 보입니다. 심장 박동은 일정하지 않고 혈압은 들쭉날쭉하며 체온은 하루 중 가장 낮은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과 혈관은 극심한 부담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겨울처럼 찬 공기가 피부를 파고드는 계절에는
차가운 공기가 폐로 이입되면서 호흡기까지 수축되고 온몸의 혈관은 더욱 움츠러들죠. 이때 무리하게 움직이면 몸은 2배, 3배의 무게를 견디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도 회복되어 운동에 가장 적합한 신체 상태가 됩니다. 심장도 비교적 안정적인 박동을 유지하게 되며 호흡기 역시 추위에 적응된 상태가 되므로 부상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절대 갑자기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따뜻하게 데운 후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광주의 한 노인복지관에선 아침 7시에 하던 운동 프로그램을 오전 10시로 변경했는데 그 이후로 어지럼증,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집중력과 활력이 높아지며 운동 효과는 더욱 뚜렷해졌다고 전해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황순자 할머니도 그 변화를 직접 체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운동을 못하니까 괜히 하루가 허전한 거예요. 왠지 불안하고 텅 빈 느낌이었죠. 근데 점심 먹고 나서 천천히 운동 나가보니까 오히려 몸이 더 가볍고 끝나고 나서도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아침에 여유롭게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뉴스 보고 준비 운동도 천천히 하신 뒤에 나가시는 루틴으로 바뀌셨답니다. 요즘은 하루가 더 안정되고 덜 급해요. 몸도 마음도 다 편하네요. 특히 겨울철에는 이 시간대 선택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천 기운 속에서의 운동은 의지가 아닌 위험이 될 수 있으며 건강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춥고 거친 바깥 공기가 온몸을 스치고 지나가면 특히 아침에 연약한 몸에는 꽤나 버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몸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내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지요. 포근한 방 안에서 천천히 몸을 이완시키는 요가나 근육의 흐름을 깨우는 스트레칭, 그리고 숨결을 따라 움직이는 가벼운 근력 운동은 우리에게 부담 없이 활력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을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이 아침 루틴이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말한 모든 건강 습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너무나 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치명적인 아침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아침부터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장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꼭 뉴스를 챙겨봤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살 순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좋은 소식이 너무 없어요. 사고니, 갈등이니, 불안한 이야기들만 가득하죠. 그걸 매일 아침 습관처럼 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가슴이 자꾸 답답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혈압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불안하고 속이 울렁거렸죠. 서울에 계신 권영수 할아버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식들 걱정이 많았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손주 학교 잘 갔을까? 며느리는 괜찮나?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전화도 자주 하고 괜히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머리가 아프고 피곤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결국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았죠. 사실
아침이라는 시간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때입니다. 이때 불안이나 걱정 같은 정서적 자극이 추가로 들어오면 혈압은 순식간에 오르고 심장의 박동은 불규칙해지며 심지어 호흡조차 얕아집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에겐 이러한 스트레스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컨디션을 불러올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침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스트레스 관리 전문가인 박미경 교수님은 아침을 건강하게 여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눈을 뜨면 먼저 숨을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라디오에서 흐르는 잔잔한 음악이나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바라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첫 1시간 동안은 뉴스나 걱정을 유발할 만한 이야기들로부터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차단해 보세요. 생각보다 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대전에 거주하는 김호중 할아버님은 실제로 그런 변화를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전에는 아침부터 주식 시세 보고 뉴스 보고 하루의 걱정이 한가득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나를 지치게 만든다는 걸 어느 날 깨달았죠. 그 후로는 일어나자마자 조용한 음악을 틀고 커피 한 잔 내리면서 그냥 창밖을 봐요. 그 짧은 순간이 하루 전체의 기분을 바꾸더라고요. 또한 부산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매일 아침 어르신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저 조용히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많은 어르신들의 혈압이 안정되고 얼굴에서 우울함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은 단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열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엔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느긋하게 나를 위한 좋은 공기를 먼저 들이마셔 보세요. 그것이 바로 건강으로 가는 가장 부드럽고 확실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단지 몸의 컨디션만이 아니라 마음의 결도 함께 좌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짚어본 아침 습관들, 갑작스레 일어나는 행동을 삼가고 차가운 물로 세수하지 않으며 위에 부담이 되는 무거운 식사는 피하고 강한 자극을 주는 음료는 멀리하고 약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복용하며 이른 운동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들,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을 위해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심과 주의의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핵심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아무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애써도 마음 한 켠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면 그 건강은 모래 위의 탑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진짜 건강은 바깥의 습관보다도 먼저 내면에서부터 자라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침이라는 시간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건 단지 하루가 시작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어떤 감정으로 살아갈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첫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스며드는 햇살 보면서 창가에 서 있었어요. 예전엔 눈만 뜨면 걱정부터 했죠.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건강은 또 괜찮을까? 그러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 시간만큼은 세상도 걱정도 잠시 멈추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써보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는 매일 아침 커튼을 조용히 젖히고 부드럽게 들어오는 햇살에 얼굴을 맡긴 채 창밖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작고 푸릇한 화분을 쓰다듬고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마음의 속도를 낮췄죠. 그렇게 마음이 먼저 안정되니 몸의 반응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고 하루하루가 훨씬 가볍고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 따뜻한 변화를 시작해 볼까요? 눈을 뜨는 그 순간 먼저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어제의 걱정을 털어내고 오늘의 여백을 채워 넣는 겁니다. 이불 속에서 급히 일어나기보단 3분에서 5분 정도 나의 몸과 마음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부드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여유를 주세요. 일어난 뒤에는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감싸듯 세수하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데워보세요. 아침 식사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씹으며 몸을 깨워주세요. 복용해야 할 약이 있다면 식사를 마친 후 잊지 말고 챙기시고요. 운동은 햇살이 충분히 퍼져나올 때쯤 몸이 완전히 깨어난 뒤에 시작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루를 열며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따뜻한 다짐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 다짐 하나가 어떤 약보다도 강한 회복의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겠죠? 진짜 건강은 단지 몸의 움직임이나 숫자 속 지표가 아니라 마음이 평화로울 때 완성된다는 것을요. 그러니 내일 아침이 오면 불안과 걱정이 아닌 따스함과 기쁨으로 하루를 열어보세요.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아주 작은 빛 하나라도 되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따뜻한 변화의 메시지가 소중하게 느껴지셨다면 주위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그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요. 건강한 하루 오늘도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